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볼 겁니다. ISN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붉은 활기 넘치는 목요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에 주목해야 될까요? 시장 변화 상황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개별적인 전략 더 궁금하실 겁니다.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5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실적 증명한 거다. 후발주다도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반도체에 또 한 번의 강력한 긍정적인 바람이 부는 걸까요? 반도체 위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 건데요. 전체적인 수급 상황 먼저 점검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지원 대표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반도체 위주라고 일단은 봐야겠죠. 양대 지수가 정말 시원하게 오르는데 껄껄껄 그럴 거는 없지만 지난주 금요일 시장 좀 많이 흔들렸고 그리고 주 초반에 흐름이 있었을 때 챙기신 분들은 약간 난 리스크 관리한 건데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워낙 외국인 대수급 반도체 중심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이 구간 일단 지금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신 분들이 잘못되신 건 아닙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셨고 오늘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메가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를 보유하고 가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이런 굴곡이 계속 나오겠지만 필요하면 리스크 관리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더라도 또다시 매수를 해서 비중을 확대해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비중 확대의 날이고 어제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고 오늘은 하이닉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급등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가 차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HBM, 우리가 아는 3E, 4세대부터 좀 크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어제 그 급등 이후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새벽에 실적 발표를 했고 EPS나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 내에서 15% 넘는 급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부분은 결국은 이 반도체에 대한 메가 트렌드를 이해를 하신 분과 그렇지 못하신 분의 대응의 차이가 있죠. 어제 삼성전자의 그 실적을 보고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은 결국 그 젠스랑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에 삼성전자 HBM을 전혀 쓰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앞으로 HBM3에서 기대치가 높다라는 말은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전 분기까지 하이닉스 위주로 썼다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물량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이닉스 물량이 상당히 더 많았을 것이고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3분기가 지금 현재 3월 달이 지나면 1분기가 이제 막바지 국면이고 바로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실적 시즌으로 들어갈 건데 그렇게 따지면 하이닉스 실적 1분기가 상당히 기대된다는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역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어제 삼성전자에 대한 멘트는 물론 삼성전자의 급등을 가져왔지만 1분기 하이닉스 실적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는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하이닉스가 많이 뛰더라도 충분히 추격을 해볼 만한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볼 만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잘 하신 거고 그리고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구간이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하나만 더 궁금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에서 조금 더 어떤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마이크론 실적이 워낙 좋았고 일단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온 건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면 경쟁자가 엔비디아와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게 나타난 거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는 쪽에서 공급이 시작됐다는 거니까 이건 호재일 것 같고 이쪽은 어떻게 보면 악재일 것 같고 더욱더 힌트를 얻어서 투자할 부분이 없었는지 그 실적 조금만 더 뜯어주신다면. 일단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가 어제 젠수랑 그 CEO가 언급한 것처럼 HBM3 물론 저가형은 공급을 했겠지만 3 상태에서는 공급이 거의 없었다라고 본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하이닉스가 공급을 많이 했을 것은 자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HBM 반도체를 양산 아주 폭넓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지금 HBM3E에서 뭔가 캐파를 늘려가겠다는 거고 이전의 캐파가 8% 전후 HBM 반도체에서 그리고 본인들이 예측하는 올 하반기까지 캐파를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90%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본인들 의지대로 간다고 가정을 해도
90%는 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라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돌려서 생각해보면 하이닉스는 그만큼 수혜가 좀 컸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이 부분이 주가가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다는 거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어제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하이닉스가 하락했는데 이렇게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지금 HBM 반도체는 어쨌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고, 예를 들어 삼성이 공급을 한다라고 해서 하이닉스가 공급이 주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하이닉스에서 공급받는데 부족한 물량을 삼성전자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든 채우기를 바라는 입장이지, 어느 쪽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어도 올 3분기 이후까지는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분법적인 시각은 볼 필요가 없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황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의원님과도 전략에 대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강합니다. 이렇게나 힘이 나타나는데, 어제 오늘 흐름을 본다면 위원님, 저희가 이 반도체를 투자함에 있어서 전략에 대한 힌트를 약간은 수정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이전에는 워낙 대형주가 한 번 갔기 때문에 신기술 쪽에서의 모멘텀이 조금 더 탄력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대형주, 결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갈 시간이 한 번 더 온 건지, 정고점 돌파 만약에 한다면 이유가 좀 달라질지도 궁금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전 대표님이나 제가 작년 연말서부터 줄기차게 올해 이 엔비디아발, 인공지능발 이 거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다라는 측면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여름까지는 최소한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주가가 하이닉스가 흔들리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동안 하이닉스가 한 3일 정도 흔들리니까 이제 하이닉스 다 온 거 아니야? 하이닉스 이제 20만 원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보였지만, 오늘 8%가 다시 올라가니까 역시 하이닉스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주식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갈 때는 바람에 움직이는 거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고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편안해지기보다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심장이 조금 떨리기 시작하고, 신규로 매수하자니 여전히 불안하고,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지금도 신규로 못 가셨다면 한 달 전부터 저는 고민하셨을 거라고 최소한 미뤄 짐작을 합니다. 자, 빠지면 그러다가 빠지니까 이제 빠지는구나,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거죠. 자,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일단 하이닉스는 뭐 기본 베이스고요. 삼성전자가 이제는 8만 전자를 이제 뚫어주는 모습들이 이제 확연히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제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굴욕이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뭐냐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많은 재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부각이 안 됐다가 잭슨환에 이 관심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이것이 모였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HBM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시장을 좀 넓게 보죠. 삼성전자만 올라갑니까? SK도 올라가죠.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관련주들도 같이 삼성전자가 이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문제는 이제 8만 원을 넘어가게 된다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 매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개인이 대거 매물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는데, 한 2조 넘게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물리셨던 분들이 8만 전자에서 9만 전자는 순수하게 개인이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만약에 누군가 소화해낸다라면 이제 삼성전자는 진짜 마의 10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동안 고생하셨을 거예요. 원금만 원 팔겠다, 원금만 원. 지금 물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물량들을 지금 받아내는 폭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강합니다. 이상으로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보고, 하이닉스는 뭐 계속 봐야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두 개가 강하다 보니까 소부장들이 계속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이게 형이 딱 버텨주고 있으니까, 형이 딱 데드포처럼 위에 딱 버텨주니까 밑에 애들이 막 놀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후공정을 봐야 되냐, 전공정을 봐야 되냐, 지금 오늘은 뭐 다시 뭐 가스줄을 봐야 되냐, 이거는 계속 돌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쫓아가지 말고 계속 도니까 이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한 게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 개인 매물대를 뚫어낸다면 그때 신규 매수도 고려를 해도 괜찮을까요? 정석대로 보면 그게 정석이죠. 네. 정석대로 본다라면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니에요. 네. 요 구간을 뚫어주고 신고가를 갈 때가 정석적인 매수 타이밍인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개인들 매도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걸 뚫을 확률이 대략 한 7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오, 절반이네요. 원래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기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자 입장이라고 보시죠. 근데 만약에 힘이 약할 때 개인들은 지금 막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동안 워낙 고생했기 때문에 2차전지 수혜도 못 받고 아무 수혜도 못 받고 그냥 누가 좋다니까 10만 전자 간다니까 사가지고 몇 년째 고생했었죠. 요 매물을 알고 있는 한 힘이 약할 때는 이걸 못 건드리죠. 이게 다 쏘여질 걸 아니까. 근데 지금 이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 먹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오히려 개인들이 팔고 났을 때는 그 다음부터 고점일 때는 누가 팔는 거죠? 아무도 없죠. 자, 이런 시나리오를 보게 된다면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좀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제 수급이 들어온 모습, 그다음에 어제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생 만기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국민연금에 자금 집행이 있으니까 내일을 보자. 그 내일이 바로 오늘 아닙니까? 오늘 안 밀린다라면 이건 새롭게 간다라고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저는 이제 새롭게 갈 수 있는 쪽에 한 70% 무게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요것만 짧게요. 수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당분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거래가 쏠린다면 일단은 아우들이 나중에는 가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탄력성은 다른 쪽에 대해서 둔화될 가능성도 살짝은 열어놔야 될까요? 오히려 이 형들이 가면 다른 애들이 좀 동생들이 둔화되죠. 아니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8% 올라가는데 동생들 갖고 10몇 %씩 올라주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아니 형이 8% 뛰는데 이거 동생들 못 따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근데 오늘도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다른 모든 주식들이 다 삼성전자만 쳐다보느라고 못 올라갔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 SK가 가는데 너 가. 나는 나대로 갈 거 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거다.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600선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몇 차례 보다가 이제는 횡보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합니다라고 거듭 이제 강조 들어왔었던 건데 이제는 우상향이죠. 자, 여기서 시장이 꺾일 거 걱정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단지 개별 종목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미리 걱정하는 뿐이지만 지금 시장은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이렇게 강한 장을 보셨는지 한번 되돌아본다라면 시장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해보면 두 분 모두 시장 강하다라는 점, 반도체 리스크 관리 하셨다고 하더라도 잘했다, 다시 한번 갈 것이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키워보자,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마냥 좋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일단은 보죠. 반도체 5위에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입에서 나온 코멘트에서 그래서 반도체 움직임 좀 강했잖아요. 제약바이오 역시 금리, 환경,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온 코멘트 플러스 전반적으로 뛰는 흐름 나오는 가운데 오늘 HLB 그룹주까지 들썩임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첫 질문을 드려볼게요. 2700선이 시원하게 넘긴 상황, 그리고 제약바이오 한다면 뭐 금리에 민감하죠. 지금 큰 허들은 완전히 넘겼다. 조금 안정적인 상황이 돼야지 그 다음에 시장이 제약바이오로 시선을 주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제 다시 한번 신약 모멘텀 그리고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의 레벨업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자리 마련됐을까요? 일단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그 반도체와 함께 이제 강조를 드렸죠. 왜냐하면 이 팬데믹 이후에 대형 글로벌 그 제약사들, 특히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항상 팬데믹 이후에 한 2년간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던 예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유는 팬데믹 때 신약 그 출시가 다 미뤄졌기 때문에, 이게 팬데믹 끝나는 시점에 일거에 몰려서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홍콩 독감이나 아시아 독감도 마찬가지지만 팬데믹 이후에 대형 제약사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신약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쪽과 작년에 일부 뭐 탈모라든지 일부 테마성을 좀 올랐던 그 섹터들은 이제 좀 구분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 그 암학계를 앞두고 뭐 면역항암제나 이중항체를 비롯해서 좀 유행을 타는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따라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펀더멘탈 레벨업 도는 쪽이 조금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테마성에 있는 종목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지만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세는 신약 모멘텀,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펀더멘탈 자체가 바뀌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명 작년 11월 달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가장 먼저 뛰었던 부분이 제약바이오와 자동차와 미국은 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에 포함되는 부분이 분명히 이번 FOMC를 거치면서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큰데, 우리는 그게 이제
자동차와 제약 바이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다만 지금 다음 달 그 미국 아마케를 앞두고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특히 이중항체 그리고 ADC 이쪽은 조금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 개선 안정적인 쪽, 이미 실적이 찍히는 쪽,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종목은 괜찮다.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읽어주셨습니다. 그럼 궁금한 부분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저희 어제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키워드를 했는데요. 사실 어제의 핵심은 일본 전염병 관련해서 또 한 번 코로나 때 들썩였던 종목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이 바람은 이제 한번 지나갔다라고 오늘 기준으로는 봐야 되는 건지, 분위기 전환점의 포인트 지금 본다면 어디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건 분위기는 봤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에서도 처리 못하는 거를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이제 바람이 있다. 표현이 적절하신 것 같아요. 바람은 머물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어제 하루 이제 우리 몸을 스치고 갔다 증시로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제가 오히려 앵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는 거의 뭐 2, 3일에 한 번꼴로 거론을 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하나 바람이 트죠.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앵커 저하고 이제 농담삼아 얘기해 매일 2차 전지 얘기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2차 전지가 최고의 관심이었죠. 근데 지금 2차 전지는 거의 거론을 안 하죠. 제가 이제 왜 이거냐면 이게 나쁘다 좋다라가 아니라 시장에 관심이 쏠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한 번 더 쳐다보면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를 뚫고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HAB 같이 재료를 갖고 있고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도 있고 가장 저는 듬직한 것은 셀트리온에 대한 100만 원 얘기가 나온 지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뭐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 지수 산 거랑 똑같이 그냥 85만 원, 79만 원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팔기도 사기도 애매한 수준이지만 이제는 지금 좀 탄력이 좀 다르죠. 이런 대형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코끼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밑에 있는 정말 근데 보면 또르뚜한 종목들이 다 움직여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LCB가 올라가지만 최근에 세운메디컬 같은 것도 굉장히 강했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제약바이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은 이게 참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시장이 적립식이 이기는 게 아니라 거치식이 이기는 시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옆으로 횡보할 때는 적립식으로 꽉 모아가는 게 좋아요. 지금은 거치식으로 쫙 뻗어주는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기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강하고 대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것은 종목. 네. 조금만 삐 끝나면 내 종목 머물러 있고 이건 날아가는 그런 형국인데 지금은 대형주들이 움직이니까 좀 편하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대형주들 개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겁을 내서 그렇지 겁은 내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의 적은 나죠.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3위 볼 텐데요. 저희가 2차 전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 가요, 계속 떨어져요. 이 관점이 아니라 최근에 들고 온 이유는 비슷합니다. 이 틈에서 바닥 잡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키워드의 설정 포인트가 약간 다르긴 한데 일단 궁금합니다. 위원님, 저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워낙 업황 좋고 모멘텀 있고 봐야 되는 쪽을 저희가 4, 5위에 봤어요. 그러면 최근에 2차 전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관점일 텐데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 2차 전지의 시선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돈이 그쪽으로 갈까요? 이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는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닥에 대한 것들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올라간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우리가 에코프로 기준으로 6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60만 원 왔다 갔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 BM이 올라가지만 저점을 서서히 좀 높여가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이것을 이제 사기에는 조금 그렇죠. 우리가 추세가 형성이 돼야만 따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일단 자 이럴 때는 이렇게 계산이 안 될 때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일단 종이에다가 반을 딱 가르세요. 반을 딱 갈라서 왼쪽에는 호재, 오른쪽에는 악재를 한번 정리해보죠. 호재라고 본다면 일단 바닥은 좀 잡았고 원재료 가격이 조금 반등하고 있고 이게 호재죠.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던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확대 일로 있다 호재입니다. 악재는 일단 우리나라 전기차가 그 성장률이 꺾였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이 꺾였다 악재죠. 두 번째 악재는 6월 말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새로운 그 매도 수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지금 어쨌든 뭐 정부가 이 부분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로드맵상은 6월 말까지 공매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풀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연장이 될 수 있고 안 되고 있을 때는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거죠. 이게 불법이 아닌 상태에서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본다라면 수급상에 있어서 매도 수급이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상태에서 액션을 취하기에는
더군다나 먹거리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먹거리가 많은 상태에서 지금 또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습니다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2차전지가 하나도 없다라면 2차전지를 사시겠습니까? 반도체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입장,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보게 된다면 지금 2차전지는 약간의 거기서 조금씩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준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이 가고 있는 쪽을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코멘트 여기 좀 마무리 지어보고요. 2위가 저PBR이라서 여기에서 조금 더 시간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도 계속 모멘텀을 안고 움직임 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PBR에 대한 이야기 해보죠. 올 들어 자사주 조각이 7배로 급증했다라고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밸류업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조조 행동주의 활성화도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장기적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겠지만 일단은 긍정적 포인트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분위기 먼저 짚고 가죠. 대표님, 오늘 자동차도 그렇고 지주사도 그렇고 오후 들어 다시 금융까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흐름을 봐야 되는 걸까요? 생각보다 길어지네라는 생각? 계속 외국인 기관 수급이 뭐 안 나왔는데 들어오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실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저PBR 모멘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그 저PBR 관련된 정책이 가이드지 정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이 어떻게 나올까는 지금 현재 인센티브 안을 두고 계속해서 어떤 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끝나지 모멘텀 자체가 정책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일단 대전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저PBR 관련해서 상승을 했던 지주사나 특히 은행, 보험 같은 금융 그리고 자동차가 큰 세 줄기의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주사가 가장 먼저 수급이 좀 이탈을 했고 그다음 은행주 수급이 조금 흔들릴 때 자동차는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금융권에도 다시 외국인 수급이 재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PBR과 관련되어 있는 주주가치 제고 물론 이제 상당한 밸류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금리 인하와 관련되어 있는 수혜도 자동차나 은행은 사실 미국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난 11월 달에 금리가 동기열이 기정사실화되었을 때 금리나 수혜주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은행과 자동차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섹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은행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저PBR 모멘텀의 금리 인하 모멘텀이 두 가지가 겹치죠. 여기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다시 토요타와 하이브리드를 넣고 엔화 환율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호재가 겹치죠. 그러면 자동차는 일본의 금리 인상과 저PBR 관련된 부분과 금리 인하라는 세 가지 그 모멘텀이 다 교차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터는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요 모멘텀이 두 가지, 세 가지가 겹치는 저PBR 섹터의 은행이나 자동차는 사실 흐름이 나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금 지주사 같은 경우는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종목들이 사실은 속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구분을 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엔저에 눌렸던 쪽이기도 하고 업황이 괜찮기도 하고 그리고 저PBR 주인 자동차 한 번만 더 짚고 갈게요, 대표님. 현대차 오늘 주총이 있었잖아요. 배당금 인상, 자사주 소각들을 의결했고요. 그러면서 지난해 기말 배당금이 주당 8,4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주주 환원책에 이 정도면 시장이 만족했다라고 오늘 시세를 보면 생각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그럼 더 열려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주주가치 제고에서는 사실 현대차가 가장 앞서 있죠. 현대차가 이 대형주에도 불구하고 시가 배당률이 6%가 넘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사주 소각까지 있고 우리가 현대차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PBR로 급등한 이후에 배당이 나왔던 배당 낙일날 오히려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단기적으로 저PBR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유입된 것이 아니라 아예 현대차 자체를 레벨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PBR 입시에서 급등한 이후에 오히려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더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단순하게 현대차를 지금 가격에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내겠다는 수익 거래보다는 펀더멘탈적으로 레벨업을 시키려고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옆으로 행보하면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추가 상승이 좀 더 유력하다라는 쪽으로 판별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총 이벤트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까지 추가로 들어봤습니다. 저 PBR주에 대해서 차 의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의원님 인생이 참 선택의 연속인데 저희 반도체 할 때도 대형주 살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소부장 살까요? 요즘은 제가 참 많이 드리잖아요. 저 PBR주 한다면 뭐 중소형주 있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대형주 보게 되잖아요. 대형주가 한 주 한 주의 무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르죠. 투자 매력도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 사이에서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대형주를 본다면 산업에서 기대가 있는 반도체 투톱으로 중심으로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정책 모멘텀이 꾸준히 나오는 뭐 지주사 쪽 큼직큼직한 이쪽을 보는 게 나을지 매력도 상으로 포인트 좀 짚어주신다면요. 기왕이면 다홍침하고 좋겠죠. 우리가 이제 뭐 한 가지만 보게 된다라면 그 한 가지가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일단 뭐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현대차, 저도 뭐 지금 횡보한 이후에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럼 현대차는 지금 사야 되느냐? 아닙니다. 26만 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 추세가 만들어지니까 지금 26만 원 넘기 전까지는 지금 계속 횡보예요. 일희일비하는 거고 우리가 니콜라스 다비스가 얘기하는 박스 이론에서는 26만 원 넘어주는 순간 거기 안착이 됐을 때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전형적인 차트의 패턴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박스권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다 아는 바가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현대차의 새로운 모멘텀은 뭘까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현기차가 3위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이제 부분들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라면 이제 소비여력이 좀 늘어나겠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엔화가 강세로 돌아갑니다. 이제 엔화가 강세로 돌아가게 된다라면 이제 그 부분과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뭐 SK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 다 지금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삼성물산을 좀 매수 관점 말씀드렸는데 조정받다 오늘 다시 그 패턴까지 만회하죠. 근데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새로운 매수 구간이라기보다는 조금 현대차보다는 위아래 변동폭이 좀 크지만 여전히 횡보하고 있죠. 그러면 좀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물산과 지금까지는 똑같다고 봐야 돼요. 차트랑 지주하는 정책. 근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 한다면 전 여전히 삼성물산입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에 대한 지배력 강화 이 부분까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SK그룹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SK 같은 경우 오늘도 3%가 올라갑니다만 SK그룹이 최근에 이제 회장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 이런 거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많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현기차예요. 그런데 현기차를 많은 대중들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SK나 삼성물산 같은 쪽에서 남들이 조금 신경 덜 쓸 때 이게 올라가면 이제 현기차보다 여기에 더 관심 쏠리겠죠. 그때 엑시트하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너무 유명한 주식보다는 유명 안 하다 그러면 이들도 섭섭하겠습니다만 한 템포 조금 덜 유명한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망주도 보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다롭네요.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 쭉 해드렸습니다. 저희 1위 체크해 보고요. 오늘 원픽 에이스 겸해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장비주는 좀 간략하게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지원 대표님, 저희 통신장비 쪽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관점으로 매력도 있는지만 짧게 짚어주세요, 대표님. 일단은 AI 모멘텀의 확장성으로 봐야 되고요. 이게 지금 이제 6G와 맞물리면서 결국은 AI와 관련되어 있는 통신망 확장, 확충,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은 AI 모멘텀이 확장되면서 여러 섹터들 다분하게 수남의 관점처럼 건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대부분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이걸 추격하거나 이걸 시세 연속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짧게만 듣고 넘어갈게요. AI가 붙으니까 전력기기처럼 갈까 이 기대감 들거든요. 어떤 의견으로 지금은 상태 보실까요? 우리나라 통신기기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통신기기가 이제 우리 삼성의 통신기기를 팔기 위해서 이재용 회장이 움직이셨잖아요. UAE까지 가셨잖아요. 더군다나 우리한테 가장 큰 적은 누구였죠? 화웨이였습니다. 화웨이가 이제 서방으로 못 들어가게 된다면 이 통신 장비는 우리의 정보 유출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전력 인프라보다 오히려 더 개선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5G를 막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하는 거고 5G가 끝나면 또 6G도 가야 되고 그런 것 부분에 있어서 화웨이를 제외하고 글로벌 가성비가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지금 뭐 제2의 그 전력 이런 쪽의 인프라는 놓치시면 안 되고 더군다나 인프라의 장점은 뭐냐면 경기를 안 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최근에 아까 뭐 자동차도 그렇지만 이건 경기 민감주거든요. 애플도 그렇고 경기 민감주인데 이건 경기 둔감주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MTN에서 우주항공 계속 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경기 둔감주인데 이 또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관심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이 가짜 성장을 하니까요. 방향성 보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오늘 원픽 듣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재현 대표님이 이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전에 이 종목의 목표가는 17만 원 아마 아실 겁니다. AS 겸해서 하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 17만 원 목표가 뛰어넘은 구간에서 어떻게 할지 새롭게 공략 포인트도 제시해 주시죠. 일단 이제 17만 원은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보다는 좀 더 멀리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17만 원에 일단 도달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인 관점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지만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은 21만 원까지 목표 가격을 좀 상향을 하고요. 지지선은 15만 원 정도로 잡으시고 조금 계속해서 긴 호흡으로 대응을 하고 새로 신규로 진입하시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21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랭킹5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S의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